한 번에 정리해주는 판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KBTV 한정판에서는요, 의료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분들을 위해서 판례를 한 가지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변호사님과 기자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UNI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님, 그리고 의협신문의 이정환 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의료 광고의 모든 것입니다. 의료 광고와 관련된 판결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기자님 먼저 첫 번째 사례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소개할 사건은요, 병원 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치과 의사분이 미국 치주학회 정회원이 아닌데도 양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심의 없이 기사 형태로 광고를 게시해서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약식 명령을 발령했는데, 이 치과 의사분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린 케이스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요. 역시 2심 재판부에서도 이 의사분은 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 재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재심리를 하라고 이 사건을 다시 되돌린 사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 안에 있는 그 경력 사항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건데요. 고 변호사님, 이거 당연히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의료 광고가 뭔가입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 기술이나 의료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 등 여러 가지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서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널리 알린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매체가 아니라 그냥 병원 내에서만 양력을 기재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광고라고 보기가 힘들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쟁점이 된 겁니다. 네, 1심이랑 2심에서는 피고인인 치과의사분이 미국 치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유리 액자 형태의 양력서를 본인이 운영하던 치과의원 내에 이제 게시해가지고 허위 광고를 했다. 이 부분은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리액자 형태의 양력서를 원내에서만 게시했을 뿐 이거를 신문이나 잡지나 방송 혹은 또 그래 비슷한 매체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린 게 아니다. 그리고 양력서는 이제 의원을 방문한 환자만 사실 볼 수 있어서 네. 전파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점 등을 살펴보면은 이거를 의료 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대법원 입장은 거짓 경력이 포함된 양력서를 원내에 게시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공정위소관의 표시광고 공정화법이 있거든요. 네. 그 법상의 거짓 표시 행위에 해당될지는 변론으로 하지만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 광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본 2심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원내에 포기된 그 양력 사항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면 이건 또 광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알리기 위한 네. 수단이니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이제 기본법이라고 일종의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위 소관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네. 꼭 의료법상의 의료 광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시 행위에 해당하면은 그 법에 의해서 또 행정처분이나 이제 혹은 고발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네. 표시 광고 공정화법에 의한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정해놓고 있나요? 일단 행정처분으로 경고나 시정명령이나 네. 과징금 등을 할 수 있고요. 사안이 되게 중대한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형사사건이 좀 개시되는 정도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요 법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서 고발을 해야지 개시되는 부분이라 네. 많이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이 기자님 이번에 이 기사 형태의 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네. 2015년 12월 23일 날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기관,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떤 사전 검열,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이번에 문제된 것도 복지부가 실제로 주체가 되어서 의료 광고에 대해서 모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기능을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했었는데요. 그 위헌 결정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심리를 하는 중에 그 관련 법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헌 결정으로 좀 자그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의료 광고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네. 불법 허위 광고들이 그 뭐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기승을 부렸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의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한의사협회, 네.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될 수 있고요. 대한한의사협회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민간 자율 그 사전 심의는 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의료 광고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만 의료 광고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게재했을 때 뭐 문제가 생기면 처벌이 좀 큰 편이죠.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크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사전 심의 대상인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경우에는 사실 광고 내용 자체도 동일하게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중적으로 같이 문제될 수도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또 사건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소개할 사건은 의료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사건은 그 성형외과 의사분이 주름 제거 시술과 관련해서 그 광고 문구에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이 성형외과 의사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1심에서는 그 벌금 3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성형외과 의사분이 그 항소를 한 결과 1심에서 그 형이 너무 무겁다 이런 이유로 그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이 임플란트를 소개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들여다보니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치과의사분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그 보건복지부의 그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의사분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 자격정지 처분이 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원심에서 재심리하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둘 다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성형외과 광고 먼저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이 성형외과 광고는 이제 주름 제거 시술이라고 판결문에 되어 있어요. 이제 문구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얼굴주름, 볼처짐, 목주름, 얼굴 속 세월의 흔적을 날려버려라. 흉터 부작용 없이 간편하게 10년 젊어지는 땡땡땡땡 주름 솔루션. 네. 이라고 광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문제된 거는 흉터 부작용 없이 라는 그 부분이었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법 위반 광고다. 라고 네. 판단을 해서 약식명을 발부했고, 근데 선생님께서는 부당하다. 라고 하셔서 정식 재판으로 청구하셔가지고 정식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또 치과 사례를 비교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 임플란트 시술을 그 치과 선생님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시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아나 잇몸을 절삭절개해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라는 형태로 문구를 쓰셨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는 부분이 역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법 위반이다 네. 판단해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네.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두 사건 재판 경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름 제거 시술 광고는 네.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네. 사실 30만 원 벌금으로는 되게 적죠. 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벌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항소심에서도 역시 사실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가 주황색 칸에 백색의 큰 글씨로
네, 광고가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네. 거기에 주목해서 볼 거다라는 어. 부분을 판사가 좀 중요하게 봤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은 인정된다. 현혹할 우려가 있다. 네. 그렇지만 광고 효과가 되게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으니 30만 원 벌금은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유죄는 인정하되 벌금을 따로 선고하진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건, 치과 사건에서는 1심하고 2심 법원에서는 이제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통증과 출혈이 완화된다라는 표현하고 좀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아예 없다, 전혀 없다. 이거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라고 1심하고 2심에서는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결론이 바뀐 거죠. 네. 대법원은 이제 통증이랑 사실 출혈은 수치로 환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개념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른 시술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라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홈페이지에 제공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이제 게시해서 전달하는 네. 그런 표현 방식을 써서 이게 정보 제공의 측면이 큰 것 같다라는 음. 부분.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 딱 봤을 때 통증과 부작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랑 거의 없습니다는 조금 차이가 있게 다가올 거고 네. 이게 광고의 특성 그리고 통증이라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의 특성상 불확정적인 개념이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현혹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고다, 최초다, 유일하다, 없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학 분야는 뭐 완벽한 어떤 치료법이 있거나 약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뭐 전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법원까지 가서 좀 다툼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좀 쓰는 표현인데 이 최상급 표현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알아두면 좋은 이 의료법 조항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의료법 제56조가 의료 광고에 대한 걸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1항은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 뭐 의료법인이 아니고서는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네. 이게 요새 문제되는 거는 저희가 블로그 검색하면 뭐 파워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어디 시술 받은 체험 후기나 이런 거 병원 광고를 하시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의료 광고로 보이면 그분들이 좀 문제될 수 있는 거라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항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 개설자가 하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입니다. 네, 저희가 금지되는 게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를 안 받은 시술에 대한 광고, 그 소비자가 치료 경험담 같은 거를 후기를 얘기하는 방식의 광고. 그래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끔 만드는. 네. 그다음에 거짓 광고, 허위 광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랑 비교하는 내용 광고, 비교 광고 안 되고, 다른 의료인 비방하는 광고 안 되고요. 그리고 수술 장면 중 조금 보기에 그런 장면들을 직접적으로 네. 노출하는 광고 안 되고, 부작용이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안 되고요. 과장 광고 안 되고, 그리고 법률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이제 새로이 만들어서 하는 네. 광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신문이나 이제 기사 형태로 가는데 마치 기사나 전문가 의견인 것처럼 사실은 광고인데 네. 그런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되고 그 사전 심의 대상인데 심의 안 받은 광고도 금지되고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환자 유치하기 위해는데 국내에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네. 문제되고요. 그리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저희가 할인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네,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거 소비자를 오인하게, 속이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상시 할인인데 할인인데 가보니까 상시 할인 상태인데 마치 정가에서 크게 할인한 것처럼 네. 하는 게 이제 문제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이제 또 인증받았다, 뭐 보증한다, 그다음에 누가 추천한다, 이제 네. 이런 류의 광고도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보는 게 저는 비포, 애프터 이런 것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제 아직까지는 아이디 비번을 통해서 몇몇 사람에게도 오픈하는 치료 경험담을 의료 광고라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지는 거면 네. 당연히 좀 문제될 소지가 있겠죠. 변호사님, 그러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이제 형사처벌은 기소가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네. 실무상 거의 그냥 약식명령, 벌금으로 기소돼서 약식명령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보통 한 이제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형사처벌 이후에 이제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일에서 2개월까지 업무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의료 광고도 유튜브 채널 광고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좀 사례들 많이 보셨죠? 네, 사례들 요새 유튜브 광고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 네. 광고에서 주로 동영상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 유튜브 광고 들어가서 이제 가장 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나 혹은 예전에 단속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병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저희 네, 이런 병원에 맞습니다. 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상담 받는 것까지 네, 다 상담받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병원 너무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음. 시술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네. 거를 업로드하는 게 과연 이제 타당한 광고냐? 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된 케이스들이 있었죠. 네. 병원 자체 내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광고를 하듯이 시술을 설명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내용상의 네. 규제는 당연히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에 우리 병원 계정 혹은 나의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냐 네. 하는 좀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의료 광고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 후기형, 네. 치료 경험담형 광고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광고라는 거를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용 할인에 대한 광고, 음. 아까 말씀드린 그게 소비자 오인 의료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단속된 케이스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긴 내용들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 기자님, 고 변호사님 한 분씩 각각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그래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다르고 다른 의료 광고 최고 유일 피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 변호사님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요새 광고를 안 할 수 없는 음. 부분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광고를 하더라도 모르고 당하지는 말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은 늘 디테일에 있다. 네. 그래서 신경을 꼭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의료 광고 하실 때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 얘기도 하셨고요. 최상급 표현 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의사들이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KMTV 한정판은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